오늘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오늘 차트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하락 파동의 마무리 파동인가 그런 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이 마무리된다면 그 다음엔 뭐죠? 네, 상승 파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뉴스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구독은 필수고 좋아요는 아시죠? 모두 다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시황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오늘 시장이 어떻나 이렇게 보면 어제 미국 지수가 나스닥은 조금 빠졌죠. 0.8%, S&P도 0.3% 빠졌고 다우만 0.16% 강보합 쪽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좀 시장이 찌글찌글했죠. 그래서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S&P는 마이너스고 나스닥은 강보합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합을 보면 오늘 0.4%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7%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외국인이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거래소는 매수하고 코스닥 매도하고 이런 순이고 개인들만 조금 매수하는 그러니까 받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시장이 좀 제가 보기엔 찌글찌글합니다. 약간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종합주가 차트를 볼게요. 종합주가 차트를 볼 때 제가 보는 뷰에 2660 정도 이렇게 보는 뷰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박스권 뷰가 제가 보는 박스권 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박스권 위에서 놀고 있죠. 그렇지만 이 박스권 2660, 50 요 아래로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좀 이 박스권 하방을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요 위로도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2650에서 2660 위에서 계속 여기가 안착된 듯 안 된 듯 지금 애매한 지금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금방 훅 하면 금방 이 아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위로 더 이상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안정이 되면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요 아래로 요 박스권 아래로 다시 들어왔을 경우엔 또 이런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조금 더 하방이 조금 더 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상방이 그렇게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러면 3분기에는 조금 유동성 축소장이잖아요. 제가 그 대통령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게 4분기에 있으니까 3분기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9월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오늘이 8월 27일이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금 약세장으로 갔다가 4분기쯤 돼서 4분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동성도 공급되면서 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크게 발매할 겁니다. 그것도 단기채가 아니고 장기채로 발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당연히 공급됩니다. 그 유동성의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에 자금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금리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장기채 금리를 대량으로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높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미국 정부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어서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부터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은 유동성이 그걸로 인해서도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국채 발행을 하면서 또 유동성이 공급돼서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 4분기에.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우리는 조금 3분기 말이나 4분기쯤에는 좀
위로 상방을 보면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차트를 분석할 건데 우선 고점이 여기 작년 7월 26일이었죠. 그때 76만 4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여기 8월 5일 이번 달 초에 그 하락폭이 컸던 8월 5일에 30만 9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요걸 파동으로 제가 조금 카운팅을 해봤어요.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1파, 2파, 3파, 4파. 지금 현재 5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 다섯 번째 파동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죠? 그 5파입니다. 이 파동 이론에서의 5파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로 제가 많이 보는 것은 환율,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선물지수, 그 다음에 보는 게 뭐 해외 선물지수 S&P나 아니면 나스닥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에서 볼 때는 파동을 가지고 분석할 때 조금 소형주는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대형주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동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1파잖아요. 그죠? 1파, 요게 2파, 요게 3파, 요게 4파, 요게 5파. 이렇게 된다면 5파가 나왔으니까 5파가 여기 어디서 만약 제가 보는 뷰는 그래요. 시장이 3분기까지는 조금 하락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3분기 말이나 4분기부터 상승이 될 거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요 뭐 30만 원 초반 30만 9천 원 여기를 좀 더 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락파가 끝나고 나면 시장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면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시장을 좀 잘 보는 뷰도 있고 제가 20몇 년간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계속 분석을 했던 게 시장 분석도 하고 종목 분석도 하고 제가 뭐 제일 오래 했던 건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트로도 분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시장을 잘 알아야 어떻게 투자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환율 분석하고 금리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유가라든지 뭐 금 가격 뭐 여러 가지 외환 그런 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그 다음이 이렇게 큰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을 분석한 겁니다. 그랬을 때 포스코 홀딩스는 재무제표 다 하시잖아요. 저도 나중에는 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오늘은 이 차트만 보기로 했으니까 차트를 보면 어떤가요? 하락 파동이 1, 2, 3, 4, 5. 그 다음에 원래 이런 거잖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1, 2, 3, 4, 5 이렇게 5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A, B, C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올라갈 땐 1, 2, 3, 4, 5 이렇게 되고 하락할 땐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몇십 년 돌아도 진짜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제대로 모르셔서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하락 5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하락 5파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도 상승 5파 끝나고 나서 상승하고 나서 하락이 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락 5파가 끝나고 나면 상승 파동이 나온다. 상승 파동이 플랫이 나올지 그러니까 ABC 파동으로 나올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나올지 아니면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올지
아니면 좀 더 횡보하면서 삼각형으로 나올지, 그다음에 상승 5파가 나올지, 그것은 아직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파동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8, 90%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그죠? 하락 파동이 마무리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요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요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차트에서는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제가 다음번에는 포스코홀딩스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차트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락 5파로 보인다.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은 상승 파동으로 바뀔 수 있다. 상승 파동으로 바뀐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금리가 또 더 낮아지면 더 유동성이 들어오겠죠. 공급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채권 대규모 미국의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또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된다면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장기적인 뷰를 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조금 그래도 중요해 보이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기차 악재 K배터리 휘청, 중국은 해외로, 일본은 전고체로 지금 추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8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다 중에서 슈퍼을 전기차 생태계도 흔들. 슈퍼을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이게 중국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 주는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다 중에서 슈퍼을 전기차 생태계도 흔들린다. 슈퍼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배터리 업체를 말하는 거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런 업체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K 배터리 생태계는 전기차 시장 전환을 예견한 빠른 판단과 한국 제조업의 축적된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왔다. 소재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협업해서 고성능, 세계 최초의 하이니켈 배터리 등을 개발하면 국내 부품 장비 업체들이 빠르게 맞춤형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했다. 업종별 기술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가 주요 부품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30%대에 그치는 것과 달리 국내 배터리 3사의 장비 국산화 비율은 10%가 넘는 이유다. 다만 촘촘한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에는 악재가 닥쳤을 때 동반부진에 빠지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캐즘,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공포증 등이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K 배터리가 주춤한 사이 경쟁국인 중국은 대규모 내수 시장을 넘어서 북미, 유럽 등 K 배터리 주요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이런 것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 보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라고 있잖아요. 그죠? 양극재는 중국의 글로벌 3원계 배터리를 기준으로 한다. 양극재 1위는 그래도 이게 다 에코프로 EM 한국 기업이죠. 그다음에 4위가 LG화학, 5위가 LNF. 이렇게 양극재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SKIET가 분리막 분야에서는 세계 4위고, 전해액 부분에서는 또 엔캠이 이렇게 세계 4위. 이렇게 배터리 4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중국 외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을 합계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다가 영업이익이 확 줄은 거죠.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 캐즘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K 제조업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캐즘 위기론의 속도 조절 나갔다. 그리고
중국, 일본이 치고 나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K 배터리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등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 주행거리, 화재 위험 등 불안 요소가 적지 않아 현재의 구도를 뒤집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K 배터리가 고성능 NCM 배터리에 집중할 때 가격이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악한 중국은 주행거리를 늘리는 등 LFP 배터리의 단점을 개선해 LFP 시장의 점유율을 37%까지 늘렸다. 또 편파적인 자국 기업 보조금으로 내수 시장을 독점한 뒤 유럽, 북미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차세대 배터리이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걸 잘 봐야 되죠.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일본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요타는 1990년부터 이 분야 연구를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역견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2030년까지 총 5조 6천억 엔, 한화로 하면 약 51조 6,200억 원의 배터리 분야 민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도 조금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이 캐즘을 뭐 일시적인 시장의 수요 정책이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매출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금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나름대로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저가 배터리 시장을 많이 차지하려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우리나라도 꽤 연구가 활발하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 기사 같은 경우 좀 핵심을 잘 추려놨어요. 여러 가지 기사를 봤는데 너무 짤데없는 기사가 많았는데 오늘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될 기사라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차트도 좀 어렵지 않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기사도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하락 파동의 마무리 단계인가? 하락 파동이 마무리된다면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됐고 중요한 뉴스 읽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좋은 주식입니다. 계속 조금씩 사 모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 구독은 필수고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렇죠? 박프로의 텐베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